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가 나왔습니다. 먼저 2위부터 만나볼까요? 응급실 붕괴 상황은 아니라는 정부 발표에도 불구하고 야간 환자를 아예 받지 못하는 응급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의관도 투입한다. 이렇게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2살 된 응급소아 환자가 무려 11곳의 응급실을 돌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앞에 환자들이 좀 밀려 있어요. 그런 걸로 한 여러 분 정도 한 사람당 2시간 정도 재고요. 원래 여기 다니고 있었어요. 오다가지고. 근데 이게 며칠이 아니고 한 몇 달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은 의료 대란을 넘은 상황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친 지방의대 교수들이 사표를 냅니다. 내년에 인턴 갈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여러 보건소를 맡고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없어지고 군의관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수십 년 동안 세계 수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게 돼버리는 거죠.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의 얘기까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이 얘기는 하나하나 먼저 짚어봐야 되겠다. 박상수 대변인, 저하고 먼저 같이 화면을 보실게요. 오늘이 9월 3일이니까 정확히 한 달 전입니다.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경에 2살 여자아이 열과 경련 증상이 발생합니다. 의료진이 없다며 이송을 거부했고 신고 1시간 뒤에 이른바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 11곳이나 돌고 결국 12번째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게 되는데 지금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서 한 달째 의식불명이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한 달 전에 이미 발생을 했었더라고요. 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당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그러한 제의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고 우리 당의 정치인들도 어린 아이들을 기르고 또 노후 부모들을 모시고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단지 이제 어떠한 정치적 이슈나 쟁점이라기보다는 민생에 가장 가까운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이런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난 또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문제이지만은 또 않습니다. 계속해서 또 있어왔던 문제기도 했죠.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에 대한 증언으로서 이렇게 의료 개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됐었던 건데 문제는 그 10년 뒤에 해결이 된다는 그 10년 뒤 겨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올해 겨울 또 올해 추석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올해 겨울과 올해 추석 이 지점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좀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에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들 내부에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고요. 또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에서 대안을 찾아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1곳 응급실 뺑뺑이 돈 이 2살 여자아이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어머님도 같이 전화 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이렇게 일산의 3개 병원, 의정부, 서울 4곳, 부천 1곳, 김포 2곳 돌았지만 이거 의료진 없다면서 실제로 응급진료 제대로 못 받은 거잖아요. 열과 경련 증상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고 부모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데 관련해서 조금 전 속보도 들어온 듯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는 이 12번째 응급실을 찾기 전에 이 2살 여자아이 부모가 돌았던 응급실 11곳에 대해서 조사 명령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환자를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조사할 거다라고 했고요. 또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경기도 그리고 서울도 네 곳 있잖아요. 인천도 있고요. 왜 2살 여자아이를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나서겠다 이런 얘기인데 김진욱 대변인 물론 뭐 정부가 조치를 취했지만 뒤늦었어요. 뒤늦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런 걸 우리가 사후 약방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가 28개월짜리 아이가 그 열 경련을 일으켰고 또 응급실을 돌다가 11번 거절당하고 12번째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 이제 갔는데 예. 거기에서도 제대로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 그래요. 경련은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 아이가 이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고 지금 여태까지 아직 의식을 회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11곳에 왜 환자를 받지 못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따지면요. 앞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실을 저렇게 조사해야 될 겁니다. 왜? 지금도 뭐 얼마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22곳에 전화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앞에 21번 한 곳은 또 마찬가지로 저렇게 언론에 이렇게 이런 상황이 터지고 나면 또 21곳에도 저런 명령 내릴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응급실이 한 번쯤은 저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응급실이 응급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가 너무나 한가한 대책을 내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때문에 저도 마음이 무척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수치도 한번 볼게요. 뭐 속고자만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그 코로나 관련되니까 좀 특수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미 아직 그 9월, 8월 막 같질 않는데. 작년에 비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숫자가 늘어난 건 수치로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저 말씀 그대로 28개월 여자아이가 열과 증상을 호소해서 경련 증상을 호소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서울을 포함해서 경기도 주변을 부모는 샅샅이 이제부터 응급실을 돌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거부한 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왜 거부할 수밖에 없었는지 조사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응급실이 그때 의사가 부족했다든지 현실적으로 지금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떤 조치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일단 응급의료법 위반 시에 처분이 가능하다. 정부 당국은 이제 법적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박상수 대변인 나오셨고 최근에 또 의료 얘기도 많이 하셨었으니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정부의 의료개혁을 찬성한다는 취지의 대통령의 의지를 좀 믿어달라는 취지의 글도 많았었는데 최근에 저는 특히 그리고 오늘 속보로 나왔던 2살 여자아이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의식이 없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집권 여당의 당원 게시판도 많이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는 사실 의료 개혁의 대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시점에 대해서 당정이 좀 알아봐 달라.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내달라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사실 한 7월 전당대회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정부 측에게 저러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전달을 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직접 줄 정도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여야정이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한 점에서 왜냐하면 이 의료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의사 증언을 통한 의료개혁은 우리 국민의힘의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과는 좀 결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응급실 뺑뺑이 문제 아까 그 통계 자료도 보여주셨지만 예. 사실 작년에 4,000건이라고 하지만 재작년에는 이와 같은 의료개혁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연간 6,000건이었거든요. 올해 상반기가 2,400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재작년에는 오히려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보다 심각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그다음에 오픈런 문제 해결, 3분 진료 문제 해결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 증원을 400명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했던 건이고 이번에 우리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의 증원을 좀 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또 국민이 불안해하는 현재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서도 민주당 쪽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2025년에 의료 증원에 대해서 정원의 증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상 의견의 합치를 보여준 점이 있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민주당도 아마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예. 의사들이 이렇게 현장을 떠나는 것 이것을 마냥 또 의사들만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물론 환자 옆에 있어야 되는 의사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묻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이것이 이렇게 너무 빠르고 이렇게 급격하게 진행되는 문제 알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2026년부터는 유보를 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 증원 유예안을 좀 대통령실이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